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세 대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에게 없는 부동산 부자들의 능력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을 고르는 안목. 두 번째,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아는 지식. 마지막으로 위험을 즐기는 용기죠. 이와 관련된 모든 것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값 정말 비싸죠. 지금 많이 조정됐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 중이고 여전히 비싸다는 거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비싸다는 거 여러 수치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근데 적정 아파트 가격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 다뤄드리고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주비도 비쌀까요? 그 매매로 사는 거 말고 세입자로 살 때 거주 비용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비슷한 소득을 가진 국가 중에서 수도의 거주비는 대한민국 서울이 가장 저렴하다고요. 서울 아파트 시장 특징이 있죠. 높은 매매값과 낮은 임차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반포 자이 전용 114제곱미터 대형 면적이요. 매매 가격이 39억 9,500만원, 4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얘 월세 시세 얼마 나올까요? 보증금 3억에 한 480만원에서 530만원 정도 나와요. 자,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미국 맨하튼의 40억 콘도 가격 월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같은 매매 가격인데 월세 차이가 크죠? 다른 예시도 살펴볼까요? 헬리오시티 있죠? 매매 호가 구평 기준 19억 3천만원입니다. 19억 3천. 뭐 전문직 또는 어지간한 고소득 맞벌이 아니면 꿈도 꾸기 힘든 가격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같은 면적의 전세 시세 봤더니 9억 4천부터 시작입니다. 자, 9억 4천만 원 다 있어야 이 아파트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죠. 최대 5억까지. 자, 이 중에 4억은 전세 대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4억 전세 대출 받으면 얼마 있어야 되죠? 현금이? 5억 4천만 원 정도 보유하면 되죠. 5억 4천만 원 보유한 사람이 월 130만 원을 지불하면 이 헬리오시티 국민평수에 거주가 가능해요. 월 130만 원이 비싸다고요? 인근에 오피스텔 월세 원룸이요. 95만 원이나 해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 한국만 있는 전세제도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세제도 주택가격의 50에서 70% 목돈을 맡기면 해당 주택에 2년간 월세 지불 없이 거주가 가능해요. 또 하나, 전세자금 대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최대 5억까지 예금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금리로 저리 대출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한국에 직구할 때 전세 계약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렇지 않아요. 목돈으로 월세를 낮출 수도 없고요. 주택가격의 월세가 그대로 비례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과정에서 주요 국가의 집값 상승했을 때 월세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세입자의 소득 30% 이상 월세로 지출, 뉴욕시는 무려 68.5%를 월세로 지불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월세 가격이 지불하면서 요즘 조기 유학이나 이민 포기가 늘어났죠. 왜? 거주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자, 그럼 한국의 매매가 대비 낮은 월세 가격, 주거비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좀 이것을 대표적인 버블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전세 제도의 특수성에 만든 결과라는 거죠. 전세 매물이 월세 매물과 경쟁 관계를 갖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매매가 대비 낮은 주거비가 가능하더라. 자,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좀 올려볼까 하더라도 집값의 절반 가격으로 거주 가능한 전세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 월세를 올리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이 월세값 상승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자, 근데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코로나19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던 국가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 독일 할 거 없이 이들 국가는 전세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 시장은 유동성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더라.
갭 투자자가 없어지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진국은 기업이 주택 임대 사업에 많이 들어서 주택을 많이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 누군가는 매수세가 나타나서 투자 목적으로 살 것이다.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투자 수요가 많은 고가 아파트는 좀 특징이 있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더라. 그래서 전세가율이 보통 50% 초반이죠. 자, 그리고 이런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5억까지 저금리 전세대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한다? 마음만 먹으면은 세입자들이 주거 수준을 높이기가 참 쉽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급 주거지가 주는 장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는 곳이 그 사람 신분을 나타내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어디 사십니까? 헬로시티 삽니다. 한번 다시 쳐다보게 돼요. 자, 또한 교육 수준과 고급 주거지는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한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지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어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건 정도에서 꾸준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해보니까 결론이 있어요. 내 집 마련에 이렇게 주거 수준을 높인 것처럼 내 집 마련에 큰 걸림돌이 없다는 거죠. 아까 예시로 든 헬리오시티 전세 거주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억 4천만 원짜리 전세에 5억 4천만 원 보유한 사람이 월 이자 130만 원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왜? 집주인이 나가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참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 했는데 보유자금이 5억 4천만 원이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5억 4천이면 일반적으로 10억 5천만 원 이하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2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20억짜리 아파트 헬리오시티에 살던 사람이 11억 이하, 10억 5천만 원 이하의 집을 살려면 어디로 내려와야 될까요? 쭉 내려와서요. 저기 8호선 산성역에 포레스티아라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완공된 4089세대의 아파트예요. 자, 젊은 층이 굉장히 선호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 아파트 단지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조금 좀 위치가 안 좋은 것이 10억 5천만 원 정도 시작합니다. 이거 사시면 딱 맞아요. 근데 눈이 높아져서 못 가요. 19억짜리 아파트 살던 사람이 10억대 아파트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송파구의 고급 주거지에 살던 사람이 구성남 지역에 가련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굉장히 고급 주거지긴 한데 워낙 비싼 곳에 살다 보니까 눈이 높아진 거예요. 교육 문제도 많이 신경 쓰이죠. 계속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주변에 학원도 없고 뭐 학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근데 강남 상구에 전세 거주한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 적정 전세 대출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세 대출 한도 얼마나 나오죠? 공적 보증은 4억까지 나오고 사적 보증은 5억까지 대출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벌이 신혼부부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도까지 꽉 채우면서 전세 대출 많이 받지 말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전세 대출은 2억 원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도 아닌데 고급 주거지에 살면서 눈만 높아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아까 서울 거주비가 매매가 대비 저렴하다며. 그러면은 전세로 평생 사는 것이 좋지 않나? 아니, 거주비 아껴서 미국 주식 투자하고 투자 활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거주 수준을 높이잖아요.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2년 뒤에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임대차 보호 제도가 있는데 이상하게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집에 들어와 산다는 집주인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2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년 뒤에 기존 집에서 나가 살고 새로 전세를 구하려 봤더니 어이구야, 전세금을 3억을 더 올려야 돼요. 자, 이미 전세 대출 한도가 초과해 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 집 마련을 알아보게 됩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그게 언제다? 부동산 버블 정점 시기다. 그래서 2021년에 서울에서 경기로, 인천으로 이주한 인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이런 원인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전세 대출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주비를 낮추는 요인도 되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내 집 마련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 전세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